자, 우리 지난주에 38쪽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었죠. 자, 그래서 그 예시들을 꼭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었어. 연소, 산염기, 그 다음 산화칼슘과 물 반응이라든가 호흡, 녹쓰는 거, 산화되는 거죠. 금속과 산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는 거. 반대로 이제 흡열 반응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소금하고 물과의 반응이란가 수산화 발음 염화암모늄, 광합성. 아이고야. 자, 광합성이나 물의 전기분해, 그 다음 질산화분과 물의 반응, 뭐 탄산소나소 열분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흡열 반응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쓰임을 일상생활과 대비해서 비교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실력 탄탄 핵심 문제를 다 풀었나? 풀었으면 채점하고, 우리 몇 페이지야? 43쪽부터 일단 45쪽까지 채점하시고 질문할 것 좀 해보도록 하자. 1번. 오케이. 자, 우리 그 질문 보도록 하자.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일단 옳지 않은 거 답은 몇 번이고? 1번. 자, 이번에 산화칼슘과 물 반응 에너지 흡수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어디 보자. 그래서 예시들을 좀 많이 봐놓으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야. 어딨어? 여기 있죠? 산화칼슘과 물 반응. 자, 얘는 발열 반응에 이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4번이래, 맞아요. 4번은 나무를 연소할 때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우리 나무 태우면 따뜻하잖아. 열 방출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또 질문. 4번. 4번 해보자. 자, 4번 보시게 되면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죠. 메테인이 연소했어요. 야, 메탄가스 연소시키면 따뜻해 안 따뜻해? 그래.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겠지. 자, 그럼 발열 반응이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합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커야지. 반응물의 에너지가 커야지 생성물이 됐을 때 반응물이 크고 생성물이 낮아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해 주는 거지. 그 차이만큼. 산염기 반응도 이 반응과 에너지 출입이 같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 산염기 반응도 발열 반응에 속하는 거니까. 오케이? 또 질문. 5번. 자, 5번에 보시면, 자, 묽은 염산,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에 묽은 염산 이렇게 반응시키는 건데, 자, 이때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기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이랑 금속이랑 반응을 하게 되면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그것도 찾아줘야지. 발열. 그건 벌써 찾았어?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번. 5번에. 생성물의 에너지합은 반응물의 에너지합보다 크다. 발열 반응이면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야지. 반응물이 에너지를 방출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야. 됐니? 또 질문 없어? 네. 너 질문. 9번이요. 그래, 9번 보자. 자, 9번에 보시게 되면, 9번에, 자, 얘는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발열. 흡열.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 반응은요, 얘는 흡열 반응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열을 흡수한다야. 그래서 기억이고요. 자, 그 다음, 니은에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 흡열 반응이잖아. 그 열을 뺏어갔잖아. 그러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져야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 되는 거야. 이 흡열 반응은요, 반응물이 에너지가 낮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오케이? 그래서 반응물 에너지 합이 생성물 에너지 합보다 낮다라고 해줘야 돼. 흡열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생성물이 됐을 때 에너지가 커져야지. 낮은 데서 큰 데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야. 됐냐?
오케이, 이제 다 했으면은, 요번에는 단원 평가 문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고, 49쪽부터 쭉 가서 단원 마무리도 해주셔야 돼. 53쪽까지. 역시 49부터 53까지 해주시고, 역시 또 질문 받도록 하자. 자, 우리 48쪽 보자. 48쪽에 일단은 마무리 한번 짓고, 마무리 짓고, 단원평가 문제 채점하시고, 단원평가 문제 풀고 채점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은 카톡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 그럼 풀이 들어갈게. 자, 먼저 1번 보자. 예, 보이니? 자, 물이 지금 응고됐대요. 이거 무슨 변화? 그렇지, 물리 변화. 자, 그 다음, 물이 전기분해했더니 수소와 산소 됐대요. 무슨 변화? 그렇지, 화학 변화. 3번 칸에는 화학 변화죠. 됐죠? 자, 그럼 2번 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물의 무슨 배열만 달라진다? 분자죠, 분자. 자, 물리 변화는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야. 그 다음에 화학 변화는 무슨 배열이? 원자. 그렇지, 원자 배열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죠? 자, 그 다음 2번 보자. 이게 지금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결합해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 지금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물 분자는 분자의 종류죠. 1번 칸 분자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개수, 앞에 개수가 2대 1대 2인데 그게 누구의 비랑 똑같다? 뭐? 분자죠. 분자수의 비죠. 2대 1대 2는 분자수의 비랑 똑같다야. 자,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이렇게 지금 원자 나와 있네. 원자의 종류와 개수죠. 반응물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생성물에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어떻다? 서로 같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여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반응물,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이 있고 여기 뒤에 생성물이 있어. 자, 이때 개수를 찾는 거야. 염소 몇 개 있니? 한 개. 은. 반응 전. 자, 어디, 여기 화살표 전에 있는 여기 보는 거야, 여기. 한 개. 자, 반응 전, 그러니까 화살표, 여기가 반응 전, 여기가 반응 후야. 자, 은 한 개. 질소 몇 개?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산소 몇 개? 세 개. 세 개죠. 오케이. 자, 그럼 반응 후에는 어떻게 되겠니? 반응 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배열은 달라져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가 없는 거죠. 한 개, 세 개 이렇게 되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제 우리가 배웠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배웠었는데 이 원자의 개수비 수소 대 산소가 물은 몇 대 몇? 그렇지. 지금 수소 대 산소 2대 1. 자, 그럼 질소 대 수소는요? 1대 3. 탄소 대 산소는요? 1대 2. 자, 그런데 한 개당 질량이 1대 16이래요. 그럼 수소가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잖아. 2 곱하기 1대 1 곱하기 16 이렇게 되는 거야. 개수 곱하기 질량, 개수 곱하기 질량이야. 그럼 몇 대 몇? 1대 8. 자, 얘는 14대 1 곱하기 3이네요. 몇 대 몇? 14대 3. 얘는 12대 16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3대 8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게 질량비예요. 질량비. 그 다음 기체 반응의 법칙은 기체들 사이에서의 반응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는 부피비 따지는 거라 그랬죠. 자, 여기 지금 질소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개수비가 1대 3대 2인데 부피비도 몇 대 몇 대 몇이야? 한 칸, 세 칸, 두 칸이니까. 그렇지. 똑같죠. 1대 3대 2죠. 그런데 분자수비도 한 개, 세 개, 두 개니까 1대 3대 2죠. 자, 개수비랑 부피비랑 분자수비가 다 똑같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 8, 9 몇 대 몇 대 몇? 그렇죠. 1대 1대 2죠. 부피비. 분자수비도? 그렇지. 부피비와 분자수비가 같다라는 거예요. 개수비랑. 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반응물, 생성물 됐는데 에너지를 방출했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자, 그럼 에너지를 뭐함으로? 방출함으로 주변 온도가 높아지고요. 자, 그 다음
반응물에서 생성물에서 에너지 흡수했으니까 흡열 반응이죠.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주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뒤에 단원 평가하고 풀이는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단원 넘어가자. 잠깐. 2단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기권과 날씨 해가지고 이제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기권 같은 경우에는 어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구상인데 기권은. 여기 지금 대기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우리는 대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대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우리는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높이가 대략 1000km까지 있어요. 1000km까지. 그래서 지표에서 올라갈수록 공기는 점점 희박해져.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 누구냐? 질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애가 산소. 항상 1등, 2등은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산소다라는 거. 근데 이 대기권 같은 경우에는요, 기권은 올라갈수록 뭐가 달라지느냐면 온도의 변화가 달라지게 돼. 밑줄 쳐줘. 우리가 기권을 4개 층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거예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라는 거. 자,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야. 그래서 지표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을 우린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 11km라고 돼 있죠, 높이. 지표에서부터 11km. 여기 지금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요,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집니다요. 자,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왔다가 지구가 데펴진 상태에서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높이 올라가면 이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점 온도가 낮아져요.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지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은 이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 자, 다음 이제 성층권 보자. 이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해 주는 거 어디냐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 오존층이 존재해요. 자, 너희들 오존층이 하는 일은 알고 있죠? 오존층이 하는 일은 뭐야? 자외선을 흡수해 주잖아. 자, 얘네가 자외선을 흡수해 버리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쭉 낮아지다가 이 대륙권 계면에서부터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타나. 거기를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층권과 대륙권 사이의 경계면 뭐라고 한다? 대륙권 계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밑에 있는 층에다가 계면자 붙여주면 돼. 자, 성층권 위에는 중간권이 있어. 중간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을 또 뭐라고 해? 성층권 계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중간권은 이게 또다시 성층권에서 오존층에서 흡수한 자외선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다시 온도가 쭉 낮아지게 되는 거야. 자, 중간권에서 쭉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가 어디로 가면 열권 가면 다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열권에서는 온도가 왜 다시 상승을 하느냐?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대륙권에서 온도가 낮은 이유는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성층권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니까. 자, 중간권에는 다시 온도가 낮아졌다가 열권에서 다시 온도가 높아지는데 왜요? 태양의 직접적인 가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 층으로 나눠놓는 거야. 뭘 따라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따라서. 자, 그런데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다면, 여기 지금 오존층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래프 나와 있죠? 이 대륙권에서 낮아지는 온도가 쭉 계속 낮아질 거란 말이야. 어디까지? 열권 전까지. 그죠? 쭉 낮아지겠죠? 중간에 오존층이 있었으니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났었지?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그냥 쭉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층으로 나눠주는 거죠. 열권하고 위에 열권하고 이거 위 열권은 변화가 없는 게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케이? 좋아요. 일단 옆에 걸리 3번 해보자. 오케이. 자, 1번에 질소산소죠? 자, 2번에 기온, 3번에 XXO. 여기서 질문 있니? 네, 뭘 틀렸어? 오존층은 태양에서는 자연스러워서 대륙권에 분포한다. 대륙권이 아니라 성층권에 분포해야죠.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어요. 또 질문. 없으면 바로 각권의 특징 보자. 자, 각권의 특징인데 58조. 자, 지금 열권 같은 경우에는 밑에 대륙권부터 얘기하자. 자,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자, 이 그래프가 자, 여기 봐요. 칠판 보시면 이렇게 온도가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여기 지금 여기가 대륙권이죠. 그 다음 여기가 성층권이고, 자, 여기가 중간권이고, 여기가 열권이죠. 자, 대륙권 같은 경우는 지표와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 부근은 온도가 높아요. 따뜻한 공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위쪽은 찬 공기가 있다는 얘기지? 온도가 낮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따뜻한 공기가 있고 찬 공기가 있네.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오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대류, 그렇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밑줄 수증기. 여긴 수증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륙권의 가장 큰 특징이야. 대류현상과 기상현상.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밑에는 온도가 높고 위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성층권이야. 자, 성층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이 성층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밑에는 온도가 낮지. 근데 위에는 온도가 높지. 따뜻하지. 자, 그러니까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있단 말이야. 찬 공기가 위로 가고 따뜻한 공기가 내려올 수 없어요. 성층권은 뭐가 안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기가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층권 대기가 안정한 이유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가 차갑고 위에가 따뜻한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층권 하부는 비행기 항로로 이용이 돼요. 우리 비행기 타보면은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잖아. 구름이 일어나는 곳은 이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위를 날아가는 게 성층권을 날아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중간권인데,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어떻게 돼? 온도가 쫙 내려가죠? 그러니까 중간권만 놓고 보면 여긴 온도가 높고, 여긴 온도가 낮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즉 따뜻한 공기가 위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기상현상은 안 일어나요. 그 이유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에서 가장 낮은 온도가 어디냐? 중간권 계면 부근 어디야? 중간권과 열권 요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최저기온이 나타나고요. 여기 또 밑줄 유성관측. 우리가 흔히 그 별똥별이라고 얘기하는 이 유성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열권 가게 되면은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거의 뭐 우주라고 봐도 좋아. 특히나 여기 보면은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된다 그랬잖아. 우리 대기의 높이가 약 1000km라고 그랬는데 한 500km 여기 대기와 마찰표에게 500km 이상의 높이에서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열권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오로라 밑줄. 자, 열권은요 오로라가 이 열권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 현상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이번엔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요거 배웠어. 전도 대류 복사. 전도가 뭐였니? 열 옮기는 거. 그래. 전도 대류 복사 다 열 전달 방법이지.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었어. 대류는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 방법이었어. 복사는요. 뭐?
복사는 어디서 어떻게 열이 직접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복사는 열이 직접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사 에너지, 물체가 복사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 야, 옆에 복사 에너지 다시 한번 설명 나온 거 봐봐.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복사 에너지 방출하고 있는 중이야. 응? 자,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 양을 많이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출되어져 나오는 복사 에너지. 그런데 자, 어떤 물체가 이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럼 그걸 가지게 되면서 이제 자기도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네. 즉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서로 같아지네. 그걸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밑줄. 자, 이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복사평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되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라는 얘기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지구도 마찬가지야. 자, 지구의 복사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는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구에서도 역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어.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근데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네?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야.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한번 밑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얻는 복사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야, 100%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100% 중에 20%와 50%를 대기와 지표에서 흡수해. 즉, 총 몇 프로를 흡수했어? 에이, 20%와 50%니까 70%를 흡수했어. 자, 30%는 튕겨 나가는 거야. 반사되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가 왔으면 그 중에 70개만 흡수했다라는 얘기야. 자, 지구 복사 에너지 보세요. 거기 보시게 되면 70%만큼 지표와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한다라고 얘기했어. 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왔는데 대기로 갔다가 다시 지표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주로 나가는 애들 보면 역시 70%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 뭐를 이뤘다? 복사 평형을 이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온실효과라는 말이 또 나와 있게 되는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온실효과. 자,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대기가 흡수했다가, 자, 이거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대기가 지금 흡수한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대기가 흡수를 했다가 다시 지표로 내려오는 게 있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평균 기온을 높게 유지하는 요걸 온실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기가 없을 때는요,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이렇게 되지만 대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요, 일부 다시 지표로 돌아오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높아지게 되면은요, 온실효과가 커지게 되면 평균 기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그 BC 1, 2, 3, 1, 2 문제를 해보도록 하자. 1, 2, 3, 1, 2 해보세요. 자, 보자. 1번에 적어지며 대륙권, 2번에 대륙권 중간권, 자, 3번에 1은 리을이죠. 2는 디귿이고, 자, 3은 기역, 4는 니은이죠. 자, 1번에 복사평형, 자, 2번에 70%, 70%, D. 질문? 2번에 2번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예요? 다시 대기에 흡수했다가 지표로 방출되는 D죠, D. 요게 온실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만약에 온실효과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 없지. 오케이? 대기가 열을 머금었다가 지표로 내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그냥 쭉 나가버리지. 넌 뭐라고 썼니? 그래서 뭐라고 썼니? 이 지길지도 몰라, 이게. 여기 봐봐. 지표가 흡수한 양 몇 퍼센트?
지구가 방출하는 양? 그래, 지구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은 70%로 서로 같은 거야. 70%, 70%라고 써줘야지. 오케이?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100개 중에서 30개가 반사됐잖아. 그럼 흡수한 거는 몇 개야? 70개란 얘기야. 70%. 그럼 나가는 것도 몇 %여야 돼? 70%란 얘기지. 복사 평형에 도달하려면. 자, 그래서 온실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 넘겨봐. 자, 온실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에 의해 가지고서는 온도가 이렇게 지구 복사연을 흡수해 가지고서는요, 온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일으켜주는데, 그런 기체가 있네. 그걸 온실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온실기체예요. 그래서, 옆에 온실기체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온실가스라고도 하죠. 자, 온실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수증기이지만 그 양이 계속적으로 변해요. 자, 인간에겐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메테인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효과가 23배 높지만 차지하는 양이 매우 적으므로 온실효과에 영향이 미치는 양이 이산화탄소보다 적다. 자, 그러면 온실기체 중에서 우리 2번으로 가자.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건 뭐야?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나쁜 게 아니야. 온실효과 때문에 지표의 온도가 상승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온도가 됐는데 문제는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는 거야. 온실기체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네. 평균 온도가 높아지는 이 현상. 우린 그걸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자, 온실기체에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 그래?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쓰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연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화학하고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연도에 따라서 옆에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같이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큰일 많이 나고 있죠.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죠. 자, 빙하 면적 감소하고요. 해수면이 상승을 하네. 네? 자, 이 물이 열팽창해가지고서는요, 해수면 상승이 나타나게 되고, 폭염, 홍수 등 기상 이변이 나타나게 되고, 자, 생태계도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농작물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로 점차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이런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 방지 대책 보시게 되면 온실기체의 배출량 줄이기, 온실가스 줄이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산화탄소 배출량,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 산림 보존과 확대, 에너지 절약,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등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 오케이, 밑에 거 마지막 해보자. 채점해보자. 1번에 지구온난화죠. 2번에 이산화탄소. 3번에 XXO. 여기서 질문 없죠. 자, 바로 넘어가서 복사평형에 대한 실험 보도록 하자.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온도계가 꽂혀져 있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야. 자, 이 검은색 알루미늄 컵. 자, 그리고 적외선 등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자, 계속 비춰주면 이 알루미늄 컵은 열받았겠죠. 적외선 등으로부터 열을 받게 되는 거야. 열 받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네. 자, 보시면 컵 속의 온도가 계속 되다가 22분쯤 50도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자, 컵이 열을 받았어. 그죠? 전등으로부터 열을 받고 있는데 그럼 점점 온도가 올라가. 자, 자기도 뜨거운 애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열도 어떻게 돼? 밖으로 방출하는 거야. 근데 들어오는 열과 나가는 열의 그 양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죠. 우린 그걸 뭐라고 했다?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뭐 한 거야? 복사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태양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은 일정 기온을 유지하는 까닭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같아서 복사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죠. 여기 검은색 알루미늄 컵이 지표, 그 다음 적외선등이 태양에 대한 얘기야. 태양이 있을 때 없을 때 나와 있는데 대기가 있을 때 없을 때 나와 있는데 대기가 없으면은요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 이 달 표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온도가 몇 도라고 나와 있어 지금? 마이너스 18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대기가 없다면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 주의할 거는 이거예요. 대기가 없으니까 복사 평형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럼 안 돼. 복사 평형에 도달하되 평균 기온이 낮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대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 온실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흡수했던 열 에너지 중에 일부를 다시 그 지표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평균 온도가 높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유제 1번 보자. 보이니? 가나 중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고르세요. 누구야? 나죠. 평균 온도 등호 또는 부등호를 이용하세요. 누가 높아요? 평균 온도는? 나가 더 높은. 자, 62쪽부터 65쪽까지 싹 다 풀고 채점하고 풀이해보자. 자, 채점해보자 이제 62쪽에. 자, 5번 2번에 2번 3번에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4번에 1 5번에 4 6번에 1 7번에 3. 자, 7번까지 중에 질문? 없어. 8번에 5번, 9번에 5번, 10번에 3번, 11번에 2번, 12번에 2번까지 질문? 9번. 몇 번? 9번. 9번. 자, 9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적외선 등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구리판이 있네. 그죠? 그럼 이 구리판은 적외선 등으로부터 열을 받겠지? 열 받으면 이 구리판에서 또 방출하는 열이 있겠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A, B 중에서 누가 더 온도가 높을까요? A요. 그렇지, A가 더 온도가 높아요. A는 온도가 높고 B보다. 그 다음 CD를 보세요. CD는 적외선 등 쪽에 가까이 있지. 그럼 C가 높겠니? D가 높겠니? D. 그렇지, D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A, B 있는 데는 지표 부근에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라는 대륙권에 대한 얘기고, CD는 태양 근처에 있는 열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9번에 옳지 않은 것 5번에 A, B는 대륙권, CD는 열권에 해당하는다라는 얘기야. 열 받아서 직접 태양 에너지 때문에 직접 온도가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됐어? 또 질문 없니? 9번은 5번이에요. 네. 11번. 11번에 역시 또 적외선 등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으니까 여기 2분 간격으로 했다 그랬잖아. 그럼 스티로폼 안에 이 온도계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온도가 일정해져? 받는 열 에너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같아지면은, 즉 복사 평형에 도달하면 온도가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11번에 옳지 않은 것 2번에 보면 계속 높아진다. 이 말이 틀린 거야. 복사 평형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자, 그 다음 13번에 3번, 14번도 3번, 15번에 1, 2, 16번에 5번, 17번에 4번, 18번에 기억 디귿 리얼. 기억 디귿 리얼. 산림 면적을 넓혀야지. 그만큼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거 아니야. 자, 또 질문. 3번. 10. 3번. 자, 13번에 옳지 않은 것. D와 양과 C의 양은 같다. 에이. C는 뭐예요? 반사되어 날아가는 거잖아. 우리 태양 에너지를 지구에서 몇 퍼센트 흡수한다 그랬어? 그리고 반사는 그럼 몇 퍼센트 시키겠어? 70. 에이. 아, 30. 그래, 100개 왔는데 70개를 흡수했으면 30개는 반사해야지. C는 30이야. 그리고 이쪽에 빨간색은요,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한 얘기야.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D는 지구에서 나가는 거야. 몇 퍼센트 나가겠어?
그래, 태양 에너지 70 흡수했으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것도 70이란 얘기야. 3번에 D의 양과 C의 양이 같은 게 아니죠. D의 양과 A, B 합친 값이 같은 거죠. 또 질문 있니? 14번. 자, 14번에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에 대기가 지구 복사를 흡수한 후 지표로 방출하여 평균 이거 온실효과에 대한 얘기죠. 그죠?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해주는 거. 온실효과가 강하면은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온실효과가 셀수록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평균 기온이 더 높을 것이다야? 온실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대기가 없다면. 온실효과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열을 머금을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출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오히려 평균 기온이 낮아지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66쪽 보자. 66쪽에 물의 증발과 포화 상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증발이라는 거는 이제 어렸을 때 배웠었던 내용이야. 그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죠. 우리가 입자 운동의 증거로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증발과 확산인데 그 중에 증발이야.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야? 액체 표면에서야. 자, 그래서 액체 표면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 말하는 거지. 빨래 말하는 거, 바닥이 말라, 컵이 줄어,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날아가면 우리는 물엔 눈에 보이지만 수증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물의 양이 점점 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뭐야?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근데, 이렇게 덮개를 덮어놨대. 자, 이렇게 덮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쭉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애들이 다시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다 돌아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물이 이렇게 증발되어 날아갔잖아.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 중에서 수증기들 입자들 중에서 사방팔방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데 다시 돌아오는 애들도 있어. 근데 증발되는 양이 응결되는 양, 다시 돌아오는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양이 줄게 되는 거야.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덮개를 덮어놓으면 여기 안에 점점 차잖아. 입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요. 어떻게 되겠어? 자, 입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돌아오는 애들도 같이 등달아 증가를 하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아질 때가 생겨요. 자,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아질 때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같아졌을 때는 물의 양이 줄겠냐 안 줄겠냐? 안 줄죠. 그럼 그때 우리가 봤을 때 물이 안 주네? 그럼 여기 수증기가 가득 찼구나. 무슨 상태?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해. 그럼 물의 양이 계속 줄고 있는 거는 아직 포화가 안 됐네? 불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의 증발과 포화해가지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물이 계속 증발해서 간은 계속 증발해가지고 물의 높이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근데 나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낮아지다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거죠. 무슨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증발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야. 그런데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여기 나가는 물 입자가 있다 없다? 있다야. 물 입자는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증발은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물 분자가 수증기로 변하는 현상인데 이 끓음이라는 것도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끓음은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주는 거지.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100도라고 하는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 기체가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증발은요 일부러 열을 가하는 게 아니야.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 날아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하지만 끓음은 표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옆에 딸랑 두 문제 너무 쉬우니까 또 해볼까요?
오케이, 67쪽에 이제 해보자. 1번에 XO, 2번에 나. 어려운 거 없지? 그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그 포화 수증기량부터는요, 다음 주에 얘기하는